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강의하는 게 좀 화면은 작아도 괜찮죠? 괜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그렇죠?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어느덧 회계로 컨설팅도 자산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오늘 기계장치하고 다음 주에 아마 무형자산 정도 하면 이제 자산은 끝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무려 이틀에 걸쳐서 16시간 정말 못 빠지게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걸 또 이제 현재 좀 맞춰서 이렇게 약간씩 이제 좀 편집하고 개선해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산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계장치 등 설비 투자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무형자산 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좀 짧아요. 넘어가네요. 기계장치 등 설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몇 천만 원도 큰 돈이고 몇 억, 몇십억도 큰 돈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업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덜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의 제목 설비 투자는 자산이면서 비용이다. 예전에 제 거래처 대표님이 법인이익이 좀 많이 나서 제가 기계를 사겠습니다. 얼마짜리 살 텐데요? 그랬더니 10억짜리 사겠습니다. 이거 비용 다 떨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비용 다 못 듭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장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샀으니까 비용 떨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억 원이라는 기계장치 자산이 생기고 거기서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을 떠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 요 슬라이드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1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이제 보통 5년, 뭐 7년, 10년, 뭐 건물 같은 경우는 뭐 15년, 20년, 40년 뭐 이렇게 돼 있고 잔존 가치가 있는 유형 자산도 있고 없는 유형 자산도 있고 이래요. 오늘은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잔존 가치를 제로로 잡았습니다. 기계를 1년 1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내용 연수는 밑에 표를 기준으로 5년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정액법은 그 감가상각하는 그 기계 장치 유형 자산의 구입 가격에 잔존 가치를 뺀 것을 나누기 5로 내용 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고 정률법은 비율이 있어요. 보통 건물이나 무형자산, 차량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액법이고, 기계 이런 건 정률법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초년도에 많이 떨어요. 보통 0.472 뭐 이 정도니까 1억 원어치를 사면 당해년도에 4,720만 원의 비용을 떨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4,720만 원을 떨었으니까 약 한 5,3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정률법으로 비용을 떨고 그러면 점점점 비용 떠는 금액은 줄어들죠. 그렇죠? 비용 떠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정률법은. 정액법은 1억 원이니까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떠는 걸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요거예요. 감가상각은 현금 유출이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비용을 떨었어요. 비용을 떨었으니까 그만큼 법인세를 들낸 거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법인세만큼의 현금 유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갈 돈이 안 나갔다. 비용으로 인정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은 영업현금 흐름에 가산해서 현금 흐름별 만듭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밑에 예를 들어볼까요? 단위 100만 원이고 법인세율을 20%로 가정합니다. 1억 원짜리 설비,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초년도에 1월 1일 날 구입했다고 합시다. 초년도에 1억 원이 들어갔죠. 당해년도에 2천만 원의 비용을 떱니다. 그쵸? 2천만 원의 비용을 떨고 기계를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은 나간 돈,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저기 검은색은 예, 들어온 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의 비용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법인세 효과는 약 4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덜 내는 거죠.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비용을 떱니다. 그리고 매년 기계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400만 원 정도의 현금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법인세를 내야 될 400만 원을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 안 나갔으니까 나한테 지금 400만 원이 있다. 현금 유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는 자산이면서 비용이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유출 비용, 즉 영업 현금 흐름에 가산한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컨설팅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기계를 살까, 직원을 뽑을까? 일반적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하면 기계를 뽑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이 비싼 기계를 무조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한 번쯤은 그래서 모든 어떤 투자를 할 때는 한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집행하십시오. 이런 뜻에서. 자, 기계를 하나 사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줌의 단점. 네. 자, 기계를 살 것이냐, 직원을 뽑을 것이냐,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른데 한번 비교는 해봅시다. 초기 투자 비용이 1억 원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법으로 하면 매년 20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요. 연 2,200만 원 비용으로 연 2,200만 원. 직원을 뽑아요. 연봉을 2,500만 원 주고 성과급을 500만 원 주면 연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죠. 이제 법인세 빼고.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 생산성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기계 장치를 사면 물건을 뭐 한 1,000개를 더 만들 수 있어. 직원을 뽑으면 물건을 한 50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기계를 사는 게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그 기업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이제 이렇게 그만뒀을 때 사람이니까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 대체 효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영업을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뭐 관리 업무를 대신 봐줄 수도 있고 이러면 기업 전체 입장에서의 생산성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점도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시고 집행하셔라. 이게 컨설팅 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를 구입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현재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자, 사장님이, 김 부장, 기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직원 한 명 더 채용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유는 사장님도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기계를 사면 뭐 더 좀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것은 훨씬 유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람 한 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김 부장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초기에 비용은 들어가지만 연간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2,200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기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느 게 정답인진 모르겠으나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요 저 녹색 한스 어드바이저예요. 한스 어드바이저. 단순하게 연간 비용 측면에서는 기계급입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경우의 생산성을 고려합시다. 기계 구입 시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긴 단순하게 유지비가 200만 원이지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이 기계 때문에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면 이것 좀 머리 아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 직원을 채용해요. 생산직으로 채용했어요. 기계는 생산이니까. 생산직으로 채용했지만 필요에 따라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원일 수도 있고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영업사원이 뭐 한 3개월 정도 뭐 휴가가 갔을 때 다른 직원을 뽑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 직원이 대처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제발 대안이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의 회수도 중요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투자인가를 생각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컨설팅하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짧게 네, 강의를 끝냅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멤버십 여러분들은 CCF 강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컨설팅 대비, 컨설팅 비용을 다소 좀 축소하시더라도 지금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좋은 컨설팅 지원을 해주면 분명 향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 컨설팅도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줌 끄는 게 좀 더딘데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줌이 잘 안 돼요. 끄는 게 없습니다, 지금.